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단연 반도체가 주인공이었죠.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은 반도체 부분의 선방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 1%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주가 약세 보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밤사이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메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7% 넘게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퀄콤도 실적 좋았습니다. 또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호재성 뉴스를 국내 증시 오늘 또 어떻게 소화해줄지 여부 지켜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꿉꿉한 날씨에 그 어느 때보다 체감지수 나쁨이었던 2024년 7월을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8월은 반드시 공기의 결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힘든 날의 마침표였길 7월 마지막 거래일 7월 31일 수요일장 한마디. 엇갈린 삼성전자, 에코프로, 엇갈린 코스피, 코스닥으로 정해봤습니다. 상반기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화요일엔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지며 이거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날에도 반도체가 반응을 안 하면 이건 이제 주도주의 손바뀜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수요일에 반도체 2차 전지주 흐름이 중요하겠구나 싶었던 날 삼성전자는 DS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1, 2분기 확실히 SK하이닉스만큼 잘해줬구나를 확인을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이 부진했음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한 시장은 고스란히 주가로 응답해줬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3.5% 넘는 상승에 코스피는 올랐고 에코프로의 4% 가까운 하락에 코스닥은 내렸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수요일 국내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은 코스닥을 약 600억 원 순매도했지만 코스피는 1,500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 반도체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흡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코스피는 1.19% 올라 2,770선을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 미 기술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엔화 강세의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이는 우리 시장 투심 회복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 0.08%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803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도 자세히 짚어볼까요? 어제 장중 하마스 서열 1위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마스는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중동을 둘러싼 불안감은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STX 그린로지스가 18%, 흥하해운이 11% 오르는 등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 및 가스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앞서 반도체로 수급이 쏠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와 AMD의 호실적에 더해 로이터는 미국이 다음 달 시행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맹국은 면제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으로도 이어졌고요. HBM 관련주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며 이날도 강세 이어갔고요. 하나손해보험은 5%, 롯데손해보험은 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는요, 반도체주의 상승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전자닉스를 비롯 HD현대 같은 대기업 주가들의 선전 속에서도 아주 돋보인 갖가진 테마, 모멘텀이 붙은 시멘트주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세히 톱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시멘트 관련주. 여러분, 인류는요, 발전을 거듭해왔고 첨단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금에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집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한국경제TV 방송국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자택이나 회사가 있는 그 공간, 건축물은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죠. 시멘트는 물질과 물질을 접합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모든 재료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멘트는 결합 재료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석고로 구워 만든 소석고이죠. 여러분이 태어나신 병원, 그리고 입학하신 초등학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회사 모두 우리는 이 시멘트가 들어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에서 일생을 함께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그 훨씬 전,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된 이집트 쿠퍼왕의 피라미드에도 외장 석재 표면엔 몰탈이 도포되어 있으니 시멘트 산업은 그냥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고 세상의 초고속 성장과 늘 동행했던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 시멘트 산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우려 속 때로는 비난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짚어보며 시작해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에스즈라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로 복구 사업에 뛰어들며 해외 아스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멘트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주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댐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두 번째 상승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금 14곳 후보지를 발표했죠.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대량의 시멘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수요 증가 예상 속 관련주가 상방 압력을 받았던 거죠. 여기에다가요, 영일만 일대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대왕고래 심해 유전 모멘텀도 관련주들의 에너지를 더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해 유전에 쓰이는 시멘트는 초고압 등의 특성이 있는 심해 개발용 시멘트가 따로 있거든요. 즉 시멘트라고 해도 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다 다른데 현재 국내 시멘트 기업 안에선 심해 개발용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왕고래 이슈에 시멘트주가 들썩인 건 맞지만 현재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시멘트와 대왕고래 이슈와는 관련성은 다소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배경은요, 지난 2년간 하락한 시멘트에 들어가는 원가, 유연탄 가격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유연탄, 이 시멘트 제조 원가 비중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 업계는 코로나 이후 치솟은 원자재 가격의 유연탄 가격 상승을 이유로 2021년 이후 4차례나 시멘트 가격을 올렸거든요. 21년 톤당 평균 7만 5천 원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11만 원이 넘으니 3년 새 5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연탄 가격은 22년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거든요.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꺾였으니 가격 인상 이후 값을 내린 적 없는 시멘트 업계는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멘트 기업 2021년 상반기 이후 분기별 이익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 바로 건설업에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조금 살아난 듯 보이지만 아직 PF 문제도 남아있고 절대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업황 악화로 시멘트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 전기료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주문하는 데는 지금 줄고 있고 시멘트 만드는 공장 돌리는 전기값은 오르니 시멘트 전체 원가에서 유연탄 비중이 30%라면 전기요금은 20% 수준이라니 이중고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시멘트 업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에 해당하는 2분기 출하량도 이건 지금 구체적인 수치 8월 중순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 출하량도 지금 추세로라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설사들은 공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유연탄 가격 떨어졌는데 시멘트 가격 왜 떨어지지 않냐, 정부와 함께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앞서 살펴봤던 재건, 댐 건설, 원재료값 하락 요인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론 충분하니 우리는 본질적인 건설 업황과 시멘트 출하량 수치를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모멘텀에 따라 나오는 변동성을 짧게 이용해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좀 잘 챙겨가 봐야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표시멘트입니다. 강원도 삼척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해 전국 출하 기지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죠. 사실은 성수동 부지 부동산 개발부터 로봇 주차까지 미래 먹거리 찾기에도 분주한 삼표입니다. 현재 전날에는요 6.3% 상승 마감하며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성신양회입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는요. 전날 수급이 대형주로 이동하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8%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음 기업 유일하게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입니다. 한일 시멘트 보시면은요. 시멘트뿐 아니라 콘크리트, 레미콘 등 다양한 건설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어제 음봉 전환하며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유진 기업입니다. 긴 박스권 구간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날에는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모멘텀과 수익성은 유효하지만 업황에 대한 불안함이 생존하고 있는 섹터 시멘트. 위아래 변동성이 큰 섹터이니만큼 8월 중순 발표될 2분기 출하량 데이터를 비롯 재건, 댐건설 모멘텀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들, 관련주들에 줄 수 있는 영향 한국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자,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DB하이텍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82억 6천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증가했고요. 시장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으로 약 360억 원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약 89%나 상회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2분기 1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대상포진 백신 수요 증가 등으로 적자폭은 작년 대비 개선됐습니다. 한편 SKI테크놀로지스는 영업 손실 5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617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았는데요. 주력 사업인 분리막 판매는 늘었으나 역시나 전기차 캐즘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주주환원책 강화에 따라 2,81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 자사주 소각이고요. 소각은 8월 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산일전기는 미국 GE 리뉴어블 에너지와 265억 4천만 원 규모의 풍력용 지상설치형 변압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해당 소식에 시간에 거래서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LENC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영종 하늘도시 공동주택 개발 공사를 포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청약시장이 부진하면서 분양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산업부는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10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를 이어갔을지 또 세부적으로 반도체 수출은 어떻게 찍혔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도 SKC, SK이노베이션, 동원그룹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오늘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기존 대비 6.8% 인상하는데요. 이와 함께 가스 관련주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 7월 12일 이후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부재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 들어왔거든요. 오늘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여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 또 테슬라도 밤사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오늘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